안녕하세요. 네이버 임원이 주식을 사면 주가는 올라갈까?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컴투스 사례를 보니까 임원이 주식을 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사례를 실제 보고 다른 회사는 어떤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핫한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원은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잘 알 거고, 그러면 주식을 당연히 임원은 사겠죠? 이게 되게 좋다는 걸 알면. 왜냐면 매수하고 임직원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매도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부자니까 정보를 알 거고, 사고 팔고 그거를 빨리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다행히 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가 전자공시에 이렇게 다 이력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데이터 볼 때 참고로 주의하실 게, 제가 컴투스 설명할 때 여기 매수한 날짜를, 여기 변동일 날짜 그 전자공시에 뜬 거를 그 매수한 날짜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다시 그 댓글로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12월 3일 날 최저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13만 8천 원에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3영업일이라는 그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3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2월 3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3영업일, 2영업일, 1영업일 그런 식으로 역으로 돌아가면 12월 1일이 아마 3영업일 되기 전에 실제 매수한 거고 3영업일이 지난 게 12월 3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어차피 차트에서 오르고 내리고는 뭐 하루 이틀에 대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 사람이 6개월 이내는 어차피 못 파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큰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다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임원 주주 주요 현황 관련 자료를 보면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게 2천만 원짜리 매수가 되게 많아요. 좀 이상하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사를 뒤져보니까 네이버 자사주 사는 직원에게 최대 연 200만 원 준다. 이게 뭐냐면 2천만 원어치 자사주를 사고 임직원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못 판다고 했으니까 아마 6개월 정도 보유를 하면 그 10%를 10%인 200만, 최대 2천만 원어치 사면 6개월 뒤까지 보유를 하면 10%인 20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이제 페이백을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천만 원짜리 매수 정보가 많아요. 아마 뭐 여기선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일부 여기에 나오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현황 보고서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도 이 2천만 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빼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특정한 날짜에 여러 명이 같이 공지가 되는 게 있는데 꽤 건수가 많아요. 이걸 다 데이터 정리하려고 하니까 2019년 3월 10일 기사인데 여기 3월 8일 공시된 거죠. 이제 책임 리더라는 직급이 신설되면서 이런 식으로 신규 선임해서 이제 과거에 있던 정보 같은 거를 이제 공시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득단가가 없죠. 취득단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도 다 빼고 실제 장내에서 매수되고 좀 큰 2천만 원이 아닌 큰 금액에 대한, 아니면 이런 지원 2천만 원에서 10%를 페이백해주는 제도가 없었던 과거, 한 2020년 중순 이전이 되겠죠? 그런 데이터만 의미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다 빼고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면 뭐 이제 임원이었는데 퇴직하면서 다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빼고 신규 임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장내 매수 그런 데이터가 아니니까 뭐 증여나 이런 같은 경우는 다 데이터를 빼고 의미 있는 데이터만 남겨서 차트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최근 데이터에서 2017년까지 데이터에서 좀 의미 있어 보이는 데이터들만 남긴 거예요. 금액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2천만 원 그 지원 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나 그런 건 다 발라낸 거죠. 그럼 이 차트에 제가 한번 이걸 오버랩 시켜볼게요.
보면 이 빨간색이 제가 이제 매수 시점에 대한 거를 동그라미 친 거고요. 이게 매출액 정보를 저희가 같이 캡처를 해놓은 건데, 이게 보면 여기에 샀었던 분은 이제 6개월 정도 뒤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다 올랐잖아요. 왜냐면 이때 코로나 원텍스 산업 부상 이러면서 엄청 그 퀀텀 점프를 했는데, 이때 사실 전에 샀던 걸 이렇게 그냥 차트랑 비교해 보면 무조건 다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장기로 가서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보기도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샀던 케이스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샀던 사람들은 올랐고, 몇 달 지나서 어차피 이분은 이때 샀으면 6개월 정도 못 파니까 이때 이후에 팔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도 한 대충 6개월 뒤면 이때쯤 팔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도 6개월 뒤면 이때쯤에 팔 수 있는 건데 다 산 거잖아요. 여기 사신 분들도 6개월 뒤면 대충 한 이때쯤부터 팔 수 있었으려나? 근데 이때는 이제 손해였지만 결과적으로 1년 이후를 봤으면 엄청 올랐죠. 왜냐면 이분들이 판 정보가 안 오른 거 보면 이분은 사고 나서 추가로 사고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영향은 있긴 있다. 근데 컴투스 사례처럼 좀 더 직접적인 느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그게 엄청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줘요. 신작이 나온다 하면 그 기대감이 이제 막 오르고 실적이 이제 나고 그러면 더 오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임주보다는 영향이 조금 적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 시점 같은 걸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로는 약간 의미가 100% 있다고 보긴 어렵다거든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르지 몰랐겠죠, 이분들도. 이게 옛날 과거 이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근처 시점에 보면 파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실적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수 시점은 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은 것 같아요. 워낙 네이버는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어서 이게 다른 게임 회사나 이런 것보다 조금 참고하기 어렵지만 하향하고 있던 시즌에 이렇게 샀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준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는 샀다는 거는 약간은 의미 있는 데이터다 정도. 근데 게임 회사는 이런 데이터가 좀 더 의미가 컸다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는 사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시장에 이제 라인이 일본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카톡처럼 이게 야후 재팬이랑 라인이랑 이제 합작회사로 제트홀딩스라는 걸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일본 시장에 발을 담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시장에 지금 한국 시장은 사실 포털 쪽은 거의 반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라 점유율이 시장이 더 이제 크긴 어려운데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빨대를 꼽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발을 놨다고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조금씩 매출이 뭐 조금만 나더라도 이제 없던 게 생긴 거니까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 뭐 여신강림 같은 경우도 드라마로 이번에 나오고 영화로 이제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영화로 되게 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에 있는 그 정보 그 컨텐츠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걸로 출시가 되면서 영향력을 이제 조금 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DC 코믹스나 마블 같은 게 많아도 이제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전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식 쇼핑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살 수 있게만 하는 걸 좀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TV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처럼 어떤 특정 시간대가 되면 이 쇼핑 라이브에서는 이제 판매자가 홈쇼핑처럼 막 그 홍보를 하고 거기서 바로 매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TV 홈쇼핑에서 이제 온라인 PC나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건 저는 꽤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매수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네이버에서 더 쇼핑 쪽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이제 물류 쪽인 회사도 이제 손을 잡아서 물류까지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에 되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쿠팡맨이나 그런 로켓 배송 같은 걸로 해서 배송을 되게 빠르게 뭐 당일 다음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물류가 해서 그 생필품을 살 때 쿠팡에서 사는 경우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네이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 이런 대한통운이랑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시장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